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 해설을 맡게 된 강예람입니다. 일단은 오늘 총평 시작하기 전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습니다. 우리 1교시부터 마지막 교시까지 집중하느라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선생님이 오늘 공부하고 시험 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건 마지막까지 가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집중력이 약간 좀 흐트러지거나 좀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만큼 여러분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이 9월인 만큼 우리 11월에 수능을 위해서 생체 리듬 그리고 내 몸의 상태를 그 시험에 딱 맞게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공부해서 막 피곤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9월 총평의 난이도부터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난이도가 아마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를 또 시험의 체감 난이도라는 게 또 있어요. 좀 어렵고 그리고 좀 긴장하고 이런 곳에서 보다 보면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렇게 해설 강의 듣고 또 한 번 더 풀어보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렇게 힘들었지? 라는 생각 아마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딱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어려워, 힘들어, 30분 시간 너무 모자라 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우리 6월 모평과 비슷하게 난이도는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단원하고 4단원에 거의 집중된 문항수였습니다. 그래서 1, 2, 5단원에서는 문항수가 적었고요. 3, 4단원에 거의 폭탄이었죠. 특히 3단원에 엄청 몰려 있었는데 많은 문항수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항을 빠르게 풀어냈었어야 여기서 좀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유전에서도 더 어려운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뭐 예를 들면 유전형질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까지 막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거 많았는데요. 이번에 나온 유전형질이 뭐 나와봤자 제일 많이 나온 게 7번에서 3가지 정도? 요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엄청 복잡하고 힘든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 좀 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단원부터 나왔던 내용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은 생물의 특성 그리고 탐구 방법이 이제 하나씩 나왔고요. 이제 매번 나오는 문제잖아요. 2단원에서는 물질 대사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하나 나왔습니다. 정말 문항이 적게 나왔어요. 3단원에 엄청 문제가 많았죠. 특히나 우리 흥분 전달 속도 문제, 우리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역대 나왔던 되게 복잡하고 구멍을 많이 뚫어놨던 그런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판정하기가 쉬웠다. 포인트는 흥분의 전달 속도를 또 찾아야 되고 자극 지점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막전이를 뭐 마이너스 70, 80 이렇게 안 주고 ABC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걸 했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좀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비슷한 문제가 또 4월에도 나왔었거든요. 또 연관지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근육수축 문제에서 19번이 참 어려웠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기니 D로 값을 줬었다면 우리 6월 모평 때부터 이런 식으로 분수값으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값을 풀 때 그런 유의할 점을 이따가 풀이해서 또 알려줄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것들은 굉장히 뭐 내용은 되게 많았어요. 페이지는 많이 차지했지만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특히 그냥 외워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건 되게 빠르게 풀었어야 합니다. 우리 4단원에서는 일단은 핵상 구분하는 이 8번 문항이 오답률 5위더라고요, 여러분. 은근히 이런 게 또 헷갈리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수특할 때, 수완할 때 계속 강조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유전자의 포함 여부를 어떤 세포에 유전자가 있는지를 OX로 나타내는 이런 문제는요.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틀렸다면 약간 연습이 부족했다. 이런 관련된 문제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보고 다시 보고 또 이거 봤다가 다시 여기로 와서 또 보고 이렇게 해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특의 132페이지의 10번 문제, 수완의 66페이지의 13번 문제, 그리고 70페이지의 7번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니까요. 계속 연속적으로 풀어보면서 감을 좀 익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 세포 분열에서 언제부턴가 또 DNA 상대량을 뭐 A가 1이다 2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이것과 이것을 더한 값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안에 69페이지 5번 그리고 4월 우리 평가 봤던 거에 11번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렸다 한 친구들은 또 비슷한 문제 연속으로 봐가면서 감을 빨리 익혀줘야 돼요. 그리고 뭐 세포주기 문제 되게 쉬운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거 나왔었고요. 사람의 유전과 또 단일인자 유전 이렇게 16, 17로 연속으로 유전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6번이 두 가지 형질 가나가 나왔었거든요. 요 가나가 하나는 상 하나는 X형 색채 위에 있다라고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 찾으면 나머지 하나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계도에 나와 있는 형질과 DNA 상대량을 매칭시키는 여기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해설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단일인자 유전 요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복대립 유전이라든지 완전 우성 아니면은 이형 접합의 표현형이 다른 동형 접합들과 또 다른 불완전 우성의 그 표현형을 나타내는 것 그걸 찾는 거였는데 이 부분에서 많이 헤매고 얘가 오답률 1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이유는 그 제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다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좀 요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 4단원의 비분리 18번 문제였죠. 근데 이게 비분리도 들어가 있는데 돌연변이까지 같이 껴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연관 상태를 찾았어야 하는데 부모의 것과 자식의 제시된 것이 세포의 핵상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다 EN인 세포들을 주지 않고요. 어떤 세포는 EN, 어떤 세포는 N의 핵상을 가진 세포의 것을 제시하면서 찾아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많이 어려웠을 테니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또 풀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단원에서는 이렇게 생태계 상호작용, 질소순환 이거 외웠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영구 문제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방영구 문제는 계산만 잘하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계산하는데 오차, 실수 이런 거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도 빠르게 또 풀었어야 하고요. 이 부분에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빈칸을 막 이렇게 채워 넣느라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됐을 수도 있어요. 좀 익숙해질 수 있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수특이나 수안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연습용으로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선생님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어 왔는데요. 여러분 이 위에가 안 됐으면 위에부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의 실력에 따라서 난 이거 되니까 다음 거로 넘어가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1, 3, 1, 2, 3, 5 다 맞아야 돼요. 근데 3단원의 선생님은 뭐 흥분 전도라든지 아니면 근수축 있잖아요 라고 해도 이 부분에 그 딱 두 문제만 빼더라도 나머지는 다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했어야 하고 지엽적으로 나오는 것마저 다 잡을 수 있도록 이걸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어느 정도는 탄탄히 하고 다음 점수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 됐다 하면은 흥분의 전도와 근수축 딱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이 한 문제도 맞아야죠.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조금씩 변형되는 것에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수안이나 수특 그리고 다른 기출문제 등등을 갖다 놓고 계속 이 근수축만 쭉 풀고 또 흥분의 전도와 전달만 쭉 푸는 거 요거 선생님 추천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 날 잡고 감을 익혀주고 또 조금 지나서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거 중요하고요. 유전도 마찬가지예요. 수특, 수안, 기출에 나와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계속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된 친구들은 유전에 2점짜리 문제 당연히 다 맞춰야 하고요. 3점짜리 문제도 건드려서 풀고 끝까지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반복 문제풀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막 불안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수능에서는 항상 고난도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유형들이 자꾸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신유형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EBS에도 고난도 신유형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위에서 막 마스터하려고 풀고 했던 것처럼 공부하지 말고요. 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2달 동안 이렇게 공부하고요. 우리는 해설에서 뵙겠습니다.